일도 어정쩡하게 하고 자녀 교육도 어정쩡하게 하고 개인적인 삶도 애매하게, 균형이 애매하게 다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를 해서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리공이라고 했잖아요.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제가 이 부분 살짝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라는 게임에서 5개의 공을 저글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공은 각각 일,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떨어뜨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저글링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이 공으로 된 공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걸 떨어뜨리면 도로 튀어오를 것이다. 하지만 다른 4개의 공, 즉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걸 떨어뜨리면 돌이킬 수 없이 흠이 나고 이가 나가거나 심지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 네, 이게 원싱인데요. 제가 요즘 이것도 왜 읽고 있냐면 꼬원서에서 이거 원싱 원서를 읽고 있어요. 하루에 3장씩 읽고, 그리고 이제 되게 와닿는 부분 한 3문장, 4문장 정도 이렇게 써서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꾸엄영에서는 제가 이날 읽은 거에 대한 저의 인사이트를 영어로 말하는 거를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챕터 8이 너무너무 인사이트가 많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따로 찍으려고 한글책도 좀 더 다시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균형 잡힌 삶 모두가 다 원하는 거죠. 일과 내 삶, 개인적인 삶.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삶은 뭐 예를 들어 운동하는 거라든가 책 읽는 거라든가 또 아이들 돌보는 거, 집안일 하는 거, 개인적인 삶, 그리고 일, 돈을 벌어야죠. 이거 2개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또 우리 이제 꾸미님들 중에서 전업주부이신 꾸미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이랑 그리고 자녀 교육이랑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출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시잖아요. 일단 일과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극단으로 해야 남는 게 있어요. 솔직히 하나를 극으로 파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공을 하거든요. 이게 여기도 나오는 게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적은 바로 극단에서 일어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균형이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에서 이 저자의 아내가 자기 친구 얘기를 들려줬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같이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정말 궁상스러울 정도로 돈을 아끼면서 막 평생 구두쇠처럼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동네 옷가게에 가서 옷감이랑 옷본을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왜냐면은 은퇴하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그 여행을 할 때 입을 옷을 자기가 직접 만들 거라고. 근데 소름 돋아. 어머니는 결국 은퇴를 못 하셨어요. 왜? 교직 생활의 마지막 해에 암에 걸렸고 얼마 뒤 숨을 거둔 것입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감히 그 돈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장에 이제 나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부모님 집을 정리하러 갔더니 벽장에 옷감이랑 드레스, 옷본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래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극단으로 몰아가며 뒤로 미루다가는 그것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 데드 읽으면요, 이런 내용이 진짜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진짜 짧다. 오늘 내 아이와 정말 예를 들어서 라이딩 하는 거 힘들잖아요. 데려다 주는데 막 차 막히고 막 짜증나고, 근데 이 순간이 그리워질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정말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주말도 주중도 없이 그냥 식구들 아예 보지 못하고 일을 엄청나게 해서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키우는 동안에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가족들도 거의 보지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고 있어요. 어떤지 잘 아시죠?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 과거의 그 세월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정말 그 어린 자녀가 잠들기 전에 책 한 권 안 읽어줬겠죠. 못 읽어줬겠죠. 그리고 유치원 생일잔치 못 갔겠죠. 5살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과 고등학교 친구들을 둔 10대 자녀와 식사하는 것이 정말 같을까? 어린 자녀의 축구 경기에 응원하러 가는 것이 다 자란 성인 자녀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같을까?
시간을 가지고 도박하는 것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돈을 거는 것과 같다. 설사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잃어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나 어쩌란 말이야. 일에 그러면 집중하지 말고 애하고 시간 보내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나는 내 일은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요. 그렇다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도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어정쩡하게 하고 자녀 교육도 어정쩡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삶도 애매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하다 싶게 극단적으로 하거든요. 뭘 하든. 예를 들어서 오늘 천국의 계단 제가 1시간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러닝을 제가 이제 비염이 도져가지고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지금 제 코가 좀 막히고 이렇거든요. 새벽에 러닝을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계단을 원래 한 30분 했었는데 아침에 러닝 30분을 못했으니까 오늘 1시간을 하겠다. 그래서 진짜로 1시간 했거든요.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하고 와서 1시간에 약간 뭘 잘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우리 꿀러닝의 이제 블러셔님이 저한테 캐다맘님 뭘 하든 극단으로 하시네요. 맞아. 아니 근데 정말 여러분 뭘 하든 좀 극단으로 헤어남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어학연수 갔었을 때 한국어를 아예 안 썼잖아요. 이게 극단인 거예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랑 한국말을 안 썼어요. 걔네가 한국말로 저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영어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이에요, 극단. 나는 한국어를 안 쓰기로 결심했어. 그래야 영어가 는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었어요. 네. 예를 들어 운동도 이렇게 약간 미친 듯이 해야지 진짜 몸이 딱 만들어지고 뭐가 된단 말이에요. 저 사실 이거 원스윙 있잖아요. 저 원스윙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극단으로 하는 거 되게 자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자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왜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지 이런 어떤 약간 죄책감 저도 있어요. 저는 이제 특히 극단적인 사람이니까 죄책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되게 너무너무 맞는 말인 거 뭐냐면은 봐봐요. 균형의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클리어해지는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애매하게 다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를 해서 제일 중요한 원스윙은 올인을 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반드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가족, 건강, 친구, 정직 이런 것들은 계속 잡아가야 돼. 계속 해야 돼.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리공이라고 했잖아요.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당히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일에 있어서는 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극으로 해. 어쩔 때는 쫙 없애버리는 거야. 그때 그냥 여기다 집중을 쫙 해주는 거지. 개인적인 삶에 가족이랑 건강에 집중을 쫙 하고 그리고 다시 일에 확 집중을 했다가 그러니까 일은 이렇게 왔다 갔다 극으로 갔다가 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진짜 중요한 것에. 근데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삶 건강, 우리 건강 돌보는 건 그냥 디폴트로 당연하게 매일 해야 돼요. 가족 돌보는 거 디폴트로 매일매일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늘 하는 거예요. 이 균형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왜 그 양동이 양쪽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균형을 잡아야 돼.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떨어뜨리면 깨진다고요. 그런데 일만 너무 하느라고 얘네들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 어느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봐봐요. 직업적인 삶이랑 개인적인 삶 두 개의 양동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나누어 담아서 중심 잡기 기술을 잘 익혀야 돼요. 그런데 직업적 양동이의 무게 있죠. 이 직업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 거기에 극단적일 정도로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직업에 있어서의 다른 일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은 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직업적인 성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 양동이의 무게를 맞춰야 돼요. 자신의 삶에 여러 부분이 있으며 각 부분은 스스로 난 내 삶이 있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놓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아파. 그러면은 일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 우선순위에 항상 둬야 돼요. 내 개인적인 삶이 우선순위에서 최상위에 둬야 돼요.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삶의 각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한 가지를 버려둔 채 너무 오래 가서도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된다. 개인적 삶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 있잖아요. 건강이랑 가족이랑. 이게 우리의 진짜 핵심 가치 아니겠어요? 이거를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기본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업적인 것은 근데 좀 예외적인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중요한 업무 있죠. 거기에 몰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 캐리스가 2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그 3년 동안 저는 교육에 올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제가 집밥을 막 집중을 했다라든가 이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아킬레스건이.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당시에 교육에 올인을 했잖아요. 잠수의 영어에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수의 영어 한 것에 대해서 남는 게 이게 된 거죠. 아이들의 책육아랑 잠수의 영어랑 이 두 가지는 약간 뭐 성공이라는 표현이 어느 기준으로 말을 해야 성공이라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성공이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딜 가나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리고 영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러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3년 동안 그렇게 올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자기계발서, 책 읽는 거에 3년을 완전 올인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기계발 관련 컨텐츠를 약간 언제든지 찍을 수가 있고 질문하면 말할 수 있고 웬만한 자기계발서를 막 다 읽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운동 이것도 3년 하나 아무튼 직업적인 부분은 하나를 극으로 올인을 하는 게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싱 그리고 균형 잡힌 삶? 이거는요, 균형, 원싱, 이거 다 결론은 뭐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우선순위, 그거예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